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발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삑사리 색소폰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삑사리 색소폰의 제이조입니다. 모자 안 쓰고 왔습니다. 지난 화요일 날 기다렸던 안양대학교 색소폰 중고급반 첫 야외 수업? 야외 수업이 아니죠. 실내인데 그 교실을 벗어난 수업. 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? 야외도 아니고. 하여튼 뭐 정규 수업인데 일단 밖으로 나갔어. 밖으로 아닙니다. 장소가 어디냐 하면 시흥의 신천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우숯불 갈비였나요? 하여튼 제가 거기를 갔는데 잘 기억 안 납니다.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. 잘 찾아갔습니다. 그래도 갔는데 거기에 주인이 여성분인데 마찬가지로 안양대학교 재학 중입니다. 우리 색소폰 중고급반에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세요. 저희 집에서는 서울의 공덕역에서 타가지고 공항선을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내려서 쭉 서해선이 있대요. 서해선이 참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서해선을 타고 한 6정거장 가니까 그래서 걸어서 한 400m, 5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차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다가 혹시나 또 술을 한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를 안 가지고 갔습니다. 그런데 술을 마시기가 힘들었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 이 연주가 걸려 있으면 술 마시면 아주 꽉 냅니다. 그래서 제가 술을 또 그 다음날 제가 또 병원에 또 어떤 건강검진이 예약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음주를 못하게 돼 있었던 그렇다 하더라도 술을 마실 수 있어서 안 가지고 왔는데 여하튼 괜찮았습니다. 편하게 지하철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갔더니만 그 1층은 주차장이고 2층하고 3층이라고 해서 올라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넓어요. 제가 그 정확하게 자리 수를 안 세봤지만 수용 고객 수 자리가 보니까 아주 넓게 잘 돼 있어요.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잘 돼 있는데 한 100여 명, 120명 들어가도 충분한 공간이고 다들 색소폰을 들고 왔는데 30몇 명이 다 색소폰을 들고 왔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든 사람이 부르잖아요. 모든 사람이 부릅니다. 부르는데 정말 제가 4번째로 불렀는데 아주 수준들이요. 기가 찹니다. 솔직히 참 기가 차고 제가 긴장되고 이런 것도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4번째 수업을 교실을 벗어난 수업을 들으면서 듣고 보고 참여하면서 정말 이 안양대학교의 이 색소폰 이 과정이 11기까지 이어오는 동안에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잘 이어져 가고 또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는 그 이유, 그 안에 저변에 하나의 DNA라고 표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DNA를 좀 약간 발견하게 됐습니다. 이게 참 오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행사 내내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시작은 4시부터 해서 정확하게 9시에 딱 끝이 났습니다. 9시에 정확하게 끝이 났는데 예고도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 딱 4시간을 우리가 즐겼는데 그 4시간에 워낙에 이제 참여한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정말 쉬지 않고 공연을 계속 했었거든요. 개인 발표를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오늘은 채점을 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겠다 했지만 정말 그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준이었습니다. 제가 보기엔. 제가 지금 색소폰을 좀 어느 정도 알고 난 뒤에 한 20여 년 동안 전국대회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전국대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한 2, 3년 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유명한 게 엘퍼대회, 그 다음에 제천대회라고 하대요. 양대 산맥이라고 하던데 또 야마도 있지 않나요? 그건 야마 가진 사람들만 가게 돼서 그런가요? 그렇고 나머지 대회들이 참 많은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져봤지만 어떤 분이 참여한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. 이거 완전히 전국 대회 규모 같다. 제가 보니까요 전국 대회를 제가 예선도 봤거든요.
솔직히 그 얼마 전에 제천이 아니고 수안보 대회 예선을 제가 봤는데 수안보 대 예선에 나온 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실력 있다고 자부하고 나왔을 텐데 제가 보기엔 이번 그 화요일에 했던 우리가 4회차에 했던 그 안양대학교 11기생들의 경연을 거기에 비할 오히려 거기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왜 그러냐면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일단 출연진의 규모가 뭐 엘프대 전국 대상 수상 그것도 작년부 대상도 있죠.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인천 연수구 대회인가 거기 대회에서도 은상도 계시죠. 또 그다음에 어디 대회 금상 뭐 어느 대회 장려상 이런 상들이 뭐 그냥 깔려서 해버리게 이 안에 깔려가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와 같이 신입생으로 들어온 사람들 처음으로 등록한 사람들입니다. 처음으로 등록한 사람들도 그 수준들이 이건 뭐 이미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다 누구에게 뭐 받았다 해가지고 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. 정말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. 이거 안양대학교 이 11기 뭐 또는 뭐 1기부터 11기까지를 통틀어서 여기에 그 다니는 사람들이 색소폰을 뭐 새로 배우러 오는 정도의 사람들이다 이러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이 정말 계산착오 같아요. 계산착오.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버티기 힘들다 이런 것보다도 야 나는 2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2년밖에 안 된 분들도 뭐 이건 뭐 정말 장난 아닙니다. 장난 아니고 6개월 된 분이 부르는데 얼마나 연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적어도 이 3주 동안 지나간 3주 동안의 수업을 봐서는 아마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가 실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말 이 새로운 야생의 밀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? 정말 이게 밀림 같아요. 밀림. 이 밀림에서 여러 맹수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거 맹수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하면 뛰어야 되잖아요. 일단 도망이라도 가야 되니까. 뭐 대들 수는 없잖아요. 일단 수준이 대들 수는 없지만 정말로 이 도망갈 수 있는 수준까지도 체력을 키워야 된다.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. 정말. 그래서 정말 한 분 배워 이건 뭐 다 설명을 하면은 제가 뭐 수십 시간을 갈 텐데 저는 뭐 그러다 또 막 이 첨언까지 해야 되잖아요. 여하튼 제가 네 번째 부를 때까지의 그 세 분의 연주는 정말 저를 나가는 사람을 정말 아주 고민되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수없이 그 세 분이 부르는 동안 수없이 무슨 생각이 나 하면 절대로 절제를 하고 우리 교수님이 지난번에 박동진 교수님이 절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되새기면서 절제를 하자 또 하고 소리를 안정된 톤을 계속 구사를 하자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. 하고 나갔는데 저는 뭘 부르냐면 저는 서울여자라는 얼마 전에 서울여자의 지난주에 꽂혔어요. 제 개인 사적인 얘기지만 집사람이 갑자기 서울여자에 꽂혀가지고 서울여자 노래를 좀 연습하자고 그래서 야 그거 봤더니만 그 가사가 아주 정말 참 가사가 감성적이더구만요. 서울이 내가 왜 싫어하는가 이 김수희라는 그 여성이 가수잖아요. 유명한 가수인데 그 가수가 이 노래를 지었을 때의 그 심정 이런 부분이 쭉 TV 보니까 나오더라고요. 보니까 한 잔 술에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근데 그 배경 이 노래가 나온 배경과 이걸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서울여자라는 걸 들어본 노래는 맞죠. 그렇지만 모르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집사람이 부르는 걸 한번 들어보고 혼자 지금 연주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해봤는데 참 노래가 좋아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 연주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아주 무난하게 했고 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박자도 가급적이면 지켜야 되고 밀고 땡기기 가급적 하지 말자.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기교를 어떻게든 버리자. 뭐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거에 제가 어쩌 할 수 없잖아요. 그죠? 제가 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최대한 이 자제를 하자. 또 얼마 전에 저희 댓글에 우리 김광희 전국 엘프 대회 작년부 대상 수상자가 얘기를 했잖아요. 엉뚱한 기교 부리지 말고 브리가토 이런 거 몰라도 된다. 이런 거 막 댓글 달았잖아요.
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상기를 하면서 불렀는데 그게 가장 무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제 이후에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렀겠습니까? 불렀는데 정말 이번에 참 놀란 게 뭐냐 하면 남성 여성 비율이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거의 한 반반 되는데 이 희한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테너를 무거워서 사실은 못 부르거든요. 못 부는데 많은 여성들이요 테너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갖고 노시더라고 보니까 테너를. 그리고 이 소리가 기가 찹니다. 정말 어떻게 저 여성들이 저런 테너를 저렇게 멋있는 소리를 내지? 이건 정말 프로인지 가만히 눈 감고 들으면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고 이 또 퍼포먼스가 아니에요. 이 무대 매너라고 얘기를 합니까? 이 색소폰을 잡았을 때에 어떤 부분에서 이 고개를 들고 내리는지 그렇다고 과도한 게 정말 전혀 없었어요. 그런데 너무나 그게 참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멋있고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. 물론 남성들도요, 이 수준들이요, 정말 제가 이거 어디 가가지고 색소폰 좀 부른다고 명함 내놓기는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매주 상상을 해봤는데요. 제가 매주 월요일날 남산 아래 김동훈 커피라는 곳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월요일마다 일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2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. 꼭. 그러면 5시부터 7시까지 색소폰, 기타, 이렇게 기타 보컬이죠. 그러니까. 그리고 가끔씩 하모니카, 만도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계속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색소폰이 4명 나온단 말이에요. 4명 나오면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. 만약에 저분들이 여기 나오는 분들이 과연 참 만약에 김동훈 커피에 출연을 했다. 이야, 이 난리 날 것 같아요. 정말 난리 날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ROTC 20kg 구성된 색소폰 연주자는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,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우리 안양대학교의 11기에 다니고 계신 분들의 출연 한 번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건 정말요, 우리 ROTC 색소폰 연주자들의 다시 한번 경각심, 새로운 각오, 이런 걸 다지는데 엄청난 이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중에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. 이분들이 몸값이 비쌀 것 같아요. 정말 대단합니다. 한번 그리고 이 연주를 하는 중간중간에 보면 이 멤버의 구성이 어떠냐 하면요. 일반 생각에 직업들이 다 있죠. 제가 보니까 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현재 살고 있고 그 틈틈이 또 색소폰을 이렇게 불고 있고 또 뭐냐 하면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저는 매주 화요일 날 저녁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수업인데 그 1시부터 와서 레슨을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어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. 레슨을.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열심히 자기 시간을 쪼개서 색소폰을 부르는데 그렇게 잘 부를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끼들이 계신 분들이 현역 가수가 2분이나 계세요. 현역 가수. 그것도 우리 반주기에 틀면은 노래가 나오는 그 가수 2분이 계신데 한 분은 제가 지금 악보까지 들고 왔습니다. 제가 그 노래를 한번 연주가 상당히 좋던데 제가 한번 해볼까 하니까 가수 회장님이에요. 이분이 우리 회장님인데 본명은 따로 있고 그 가수 활동명이 도솔화예요. 도솔화. 왜 도솔화일까요? 제가 그걸 못 여쭤봤네요. 그걸 여쭤볼 걸. 제가 어제 제 맞은편에서 참 화요일날 제 맞은편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회장님이라서 여쭤볼 수 있었는데 못 여쭤보고 제가 부탁을 그럼 악보 좀 주실래요? 이랬습니다. 그 악보가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젊을 때 남편을 이렇게 저 멀리 보내셨다고 해요. 하늘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버텨오고 항상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가사가 들어있는 그대 이름을 부를 때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보니까 이게 유튜브를 틀면요. 우리나라에 아주 프로들 중에 프로들이 이 노래를 연주를 했어요.
야, 그래서 제가 악보 좀 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. 악보. 그러니까 엘프에서 뽑은 악보가 딱 있나, 엘프 악보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반주기가 없잖아요. 저는 반주기가 없는데 일단 악보를 가져왔으니까 이 악보를 가지고 제가 연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곧 제가 한번 학교에 가서 연주 한번 해보겠습니다.라고 이제 제가 자신을 하긴 했는데 과연 이걸 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요. 일단 한번 해보죠 뭐. 예, 그리고 정말 환상적인 그 30 몇 분의 학생들의 이제 연주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야, 이 교수님이요 연주를 하시는데 제가 뭐를 제 가장 약점이 참 약점보다 가장 도전하기 힘든 것이 약점이 아니죠. 그거는 잘 하고 있으면서 뭐 약점이지. 아예 하지도 못하는 건 약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. 아예 도전을 안 하는 게 빠른 곡이거든요. 빠른 곡인데 그 교수님이 마지막에 아니 어느 정도 흥이 되면 이 디스코 연주도 할 수 있어야 된다. 야, 그래서 디스코 연주? 야, 이게 제가 연주를 하면요 항상 조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분해지잖아요. 굉장히 뭐 감성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걸 하게 되는 건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는 못하잖아요. 제가 연주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는 못해요. 근데 교수님이 제가 두 곡 한 몇 곡 하셨는데 두 곡이 기억납니다. 두 곡이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한 게 Tears 아세요? Tears. 야, 그거 굉장히 빠르잖아요. Tears. 야, 그걸 보고 또 그 다음에 밤이면 밤마다 야, 이걸요 두 연주를 들으면서 가만히 보다가 야, 참 저렇게 빠른 연주를 우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전혀 없고 도전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겠다. 사람을 저렇게 즐겁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정말 빠른 연주가 정말 색소폰에서 또 하나의 진미구나 하는 걸 생각이 돼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. 제가 지금 이제 4주가 지났는데요. 이 안에 뭐 이제 영상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그 사진도 여러 가지 있고 이제 많이 올라왔고 저는 사실 몇 가지 찍긴 했는데 그게 다 얼굴들이 드러나잖아요. 근데 얼굴들이 어떤 분 저같이 이렇게 얼굴 드러나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죠? 내 얼굴이 나가는 게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. 특히 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얼굴이 별로 안 커 보이는데 항상 나오면 얼굴 크다고 절대 못 내게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못 냈는데 다행스럽게 그때 사진을 많이 찍은 분들이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데 그게 일부 이제 보면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왜 이 스케치 같이 만들었잖아요. 이런 사진들이 제가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중간중간 보내드리고 지금 있는데 정말 이 안양대학교 과정 이게 참 다니면 다닐수록 이 매력 덩어리네요. 매력 덩어리 이거 매력 덩어리인데 제가 앞으로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발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제가 그래서 지금은 내심 앞으로 14주 뒤에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?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. 어떤 모습일까?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보니까 1기부터 11기를 계속 나오는 분들이 이제 계셔가지고 저분들은 저렇게 처음에는 그렇잖아요. 저렇게 할 일이 없나? 저래가지고 매번 나오나?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요 시간이 가면서 정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뭔가의 DNA가 형성이 아까 제가 DNA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. 그리고 이게 뭔가의 끌림이란 게 있구나 하는 걸 하게 됐고 이게 정말 이거 상당히 인기가 야 이거요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분들은요 한번 글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처음에가 약간 거리감을 두고 보는 사실 스타일인데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감을 두면은 상당히 손해죠. 사실 배운다는 것에서 거리감을 두면 그만큼 손해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 안 했지만 여하튼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리를 둔다는 것은 내한테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건 확실히
쳤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깨우칠 나이가 됐습니다. 혹시나 뭐 색소폰에 대해서 내가 늘 발전하지 않아. 뭐 나는 야생이 뭔지를 모르겠어. 이런 것이 궁금하시다면 안양대학교 제가 이 모습 광고 유학하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을 돈을 더 내는 것 같아요. 돈을 더 내는 것 같은데 광고 절대 안 받습니다.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물론 앞으로 가다가 또 제가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. 뭐 일부 언짢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분명히 할 거니까.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견 안 되기를 저도 바라겠죠. 하여튼 왜냐하면 배우려고 그러면 좋은 것만 바라볼 수 있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. 사실 나쁜 것을 찾기 시작하면 배우기가 힘들죠.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14주 동안 좋은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. 고맙습니다.